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창훈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0회 시험에 대한 기출예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31회 시험, 즉 다가오는 2월 시험이죠. 31회 시험을 대비로 한 특별 보강 강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기출예설 강의는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께 죄송스럽게도 기존 강의에 보완이 필요한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해당 오류를 확실히 보완을 하고 추가로 여러분께서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시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PPT로 전체 내용 진행을 해보죠.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1부와 내용상으로 1부, 2부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2부에서는 30회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이하게 되고 앞서서 1부에서는 먼저 간략하게 출제 경향, 전체적으로 이제 학습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합격에 도달하기 위한 플랜이 뭐가 있느냐, 합격 플랜. 자, 그리고 토마토 패스 기출 컨텐츠 중에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교재 활용 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부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일부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잘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한 말씀인데 준비된 PPT 자료가 슬라이드가 한 200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얼추 한 3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니까요. 힘드시겠지만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부, 2부는 한 강으로 편의상 한 강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내용에 들어가 보죠. 자, 먼저 1부의 내용으로서 제일 먼저 총평이 나옵니다. 이 총평은 제가 매 시험 끝나면 유료 강의실에 올립니다. 이 총평은요, 시험이 끝나면 일주일 동안에 제가 시금을 전폐하고 백문항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총평의 목적이 뭐냐면, 제가 총평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백문항을 분석을 해서 우리 유료 수강자분들께 이번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노라고 알려드리는 측면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좀 더 중요한 거죠.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피드백은 뭐죠? 평가를 하고 보완하는 거죠. 이번 시험에서 우리 토마토 패스 컨텐츠에서 어느 정도 커브가 되었는가, 적중률이 지난 시험 대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평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비교적 디테일하게 이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자료를 만듭니다만은 이러한 피드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드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를 해볼까요? 자, 평가. 30회 시험에서 일단 ABC로 이렇게 문항을 분류하는데요. C가 뭐냐면은 패스코드 문제집으로 커버된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은 이번 30회 시험에서는 88%가 패스코드에서 반영이 되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12%는 뭐냐? 이 중에서 8%는 이제 B에 해당이 됩니다. B에. 이러한 문제들은 패스코드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으나 교재나 강의로 반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토 패스 컨텐츠 전체로 따지면 어때요? 96%가 커버가 된 거죠. 자, 물론 이 숫자, 우리가 이 교재, 이 강의로 공부한다고 해서 이 맥시멈 효과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죠. 자, 그런데 이런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물론 열심히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은, 자, 패스코드의 경우는, 패스코드 안에 있는 문제가 총 500개 있죠. 500개를, 각 문제마다 이 지문이 왜 정답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지문은 왜 정답이 안 되는 것인지를 해당 해설을 참고해서 해당 주제와 함께 해당 토픽과 함께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맥시멈 효과 커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는 어때요?
적어도 2회독 이상 하면서 차근히 다 이해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 커브가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쉽진 않습니다. 그죠? 네, 공부한다고 해서 이렇게 최대한 효과가 나오긴 쉽지가 않죠. 자, 그러나 열심히 하면은 이러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컨텐츠를 토마토패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그죠? 임팩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위에 있는 4%를 보겠습니다. 이 4%는 뭘까요? 자, A 부분은 교재나 강의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으로서 소위 말해서 신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매 시험마다 신유형은요 10%에서 15% 나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왔죠.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게 4%밖에 안 됩니다. 이게 4%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그죠? 적중률이 더 올라갔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5%가 매 시험마다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는 것인데 왜 이번 시험에는 4밖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죠. 네,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자, 첫 번째는 시험 주관처인 출제자가 말이죠. 출제 측에서 이번 시험을 좀 쉽게 내주자. 이렇게 해서 신유형을 좀 줄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그 토마토패스 기출보건 컨텐츠가 오랫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완성도가 올라가서 이런 커버 비율이 더 올라간 것이다 라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정확한 것은 이제 뭐 향후로도 한두 번 시험을 더 보고 이런 데이터를 또 한 번 더 보고 검증을 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후자의 측면도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매번 기출 분석을 하면서 총평을 만들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28회 시험에서 패스 코드로 반영된 부분은 80%입니다. 네,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28회는 80%고 29회는 85%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30회는 88%다라는 거죠. 조금씩 어때요? 커브 비율이 올라가고 있죠. 이 얘기는 우리 토마토패스 컨텐츠의 기술 컨텐츠의 완성도가 올라감으로써 좀 더 적중이 많이 되고 있다. 좀 더 많은 커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기술 컨텐츠에 대한 학습이, 맹렬한 학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색깔 있는 부분이 있죠. 색깔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요거는 그 계산 문제를 말합니다. 다 세어보면은 이번 시험에서 15문제가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네, 보통은 이제 10에서 15문제 정도 나오는데 상단에 그죠? 많이 나온 셈이죠. 그렇지만 뭐 소위 말해서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 나오지 않았고 거의 뭐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출제 경향을 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난이도가 하중상 5대 3대 2가 평균이었습니다. 그런데 30회 시험에서는 아까 신유형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 영향으로 난이도 상에 좀 줄었습니다. 상에서 10% 줄고요. 중 난이도가 한 10% 증가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문제 줄어들었으니까 평균은 좀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그 토마토패스 환급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어떤 수치를 발표하지 않으니까 현금 환급반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험과 이번 시험의 합격률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 난이도가 줄고 중 난이도가 올랐지만 중간 난이도에서 복합 문제, 복합 문제가 뭐냐? 이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응용 문제도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문제가 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합격률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 단 고난이도 문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토마토패스 현금 환급자 중에서 고득점자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30회 시험에 대해서 300% 환급자분이 이번에 5명이 나왔어요. 네, 이제 200% 이상은 전체적으로 한 4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험 대비 한 50% 증가된 거예요. 요거는 3명이었거든요, 지난 시험에. 네, 그만큼 이번에 고득점자가 많이 나왔다. 네,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이 그룹 안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환급자분들은 뒤에서 제가 또 다른 안내 말씀 드려요. 자, 그러면 이 출제 경향 분석에서 각 난이도의 의미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난이도 하는 뭐냐면은 이건 이제 개념만 알면은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 자, 난이도 중은 뭐냐면은 개념을 알고 약간만 생각하면 나오는 문제. 자, 그리고 이제 상난이도는 뭐 그야말로 이제 소위 말해서 킬러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 주로 계산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우 지엽적인, 여기서 신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네, 매우 지엽적인. 이게 이제 일반적인 평균적인 5대 3대 2에 구분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 5대 3대 2 중에서 말이죠. 이 하와 중, 난이도 하와 중,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평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이하다. 네, 평이하다. 자, 그래서 투운사의 시험은요. 투운사 시험의 특징은 평이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평이한 문제가. 80% 가까이 평균적입니다. 80% 가까이 평이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말이죠. 이 문제, 평이한 문제 각각의 수준을 보면은 이 자체로만 보면 합격률이 말이죠. 최소 50%는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그래서 뭐 이 평이한 문제만 본다면 합격률은 최소 50에서 많으면 70까지도 나올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투운사 합격률이 얼마죠?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0% 초중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 80% 정도가 평이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합격률은 낮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만큼 범위가 많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강조하는 두 글자, 완주단, 완주. 네, 완주를 하면은 이 부분은 쉽게 커버가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평이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완주를 하지 못해서 이런 쉬운 문제도 틀리게 되는 것이 이 시험의 어려운 점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뭐, 현직자분도 계시고, 뭐, 대학생이라도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들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완주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완주를,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공부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완주 여러분께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합격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풋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최소한의 노력을 투입하시고 제가 좀 더 효율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죠. 아무튼 이 완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평이한 문제 80%를 커버하는 것은 통합 패스 기출보건 컨텐츠 앞에서 패스코드 비중이 커버된 비중이 88% 그죠? 이렇게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께서 확실한 툴이 있으니까 믿고 학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합격 플랜을 보겠습니다. ABC가 있죠. ABC가 있는데 이제 제일 권장이 되는 것은 강의 완주. 자, 완주가 중요하다 그죠? 네, 완주를 2회 이상 하는 겁니다. 우리 통합 패스에서는 투운사 이제 3, 4개월 전부터 결제를 하셔가지고 핵심 종합을 3회 이상 듣는 분도 꽤 계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 아니죠. 이게 제일 좋긴 합니다만은 이제 시간이 다 이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으니까 자, B와 C가 강조가 되는 건데요. 자, B는 핵심 종합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핵심 종합을 최소 한 번 이상은 완주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A에는 제가 따로 쓰지 않았는데 패스코드와 출제 동영 학습이 필수다라는 겁니다. 자, C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C는 어때요? B보다도 좀 더 시간 여유가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핵심 종합 대신에 실전 마무리로 커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전 마무리와 패스코드 출제 동영을 풀로 해야 된다. 자, 풀의 의미가 뭘까요? 풀. 네, 풀의 의미는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전체를 다 본다는 게 뭐죠? 모의고사 4회분에 부록이 2개가 있죠? 그죠? 예, 모의고사 4회분이 400문제, 부록이 이제 100문제 추가됩니다. 이제, 부록을 잘 안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부록에서 그 추가 100문제는 뭐냐면은 그 앞에 4회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따로 보완한 거거든요.
모의고사 형식이 아닌 것은 과목마다 보완되는 정도가 다르니까 전체 문항을 100문항으로 맞춘 거지만 모의고사 형식이 아니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또 나머지 하나 부록은 빈출 OX죠. 빈출 OX는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일수록 더 효과가 크다. 체감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패스코드를 다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를 풀로 다 보고 또 어떻게 한다? 왜 이 지문이 정답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는 왜 정답이 아닌 것인지를 확실히 해당 토픽과 함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앞에서 숫자로 나왔던 88%, 뭐 보수적으로도 80% 이상은 보완이 될 겁니다. 커브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30회 시험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2회까지 봤는데 30회 시험에서는요. 패스코드 4회분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네, 패스코드 이상하게 4회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뭐 31회 시험은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30회에서는 4회분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걸 다 안 보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 봐야 됩니다. 다. 네, 정말 좋은 무기니까 다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출제 동영. 지금 그 지난 회차부터 패스코드 출제 동영 2트랙으로 기술보험 컨텐츠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잠시 뒤에 또 추가로 설명합니다. 자, 출제 동영의 풀은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2회차만 제공이 됐죠. 28회와 29회인데 28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풀의 의미는요. 플러스 해설. 출제 동영에서는 제가 해설을 많이 달았습니다. 해설을. 이제 해설에서 기본서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서 문장 그대로 지문에 많이 반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출제 동영의 해설은 기본서를 최대한 인용을 했습니다. 공부하기 좋게. 네. 그래서 해설까지 다 합쳐서 네, 관련 문제와 관련 토픽을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설을 많이 달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정독해야 된다. 이게 풀의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면은 충분히 합격을 합니다. 고득점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핵심 종합도 어때요? 강의 수가 만만치 않죠. 자, 83강입니다. 전체. 네. 자, 현재 핵심 종합의 강의 수가 83이죠. 물론 많습니다. 물론 많지만 그 비교해 보면 이게 결코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핵심 종합은 어떻습니까? 강의가 이론과 문제가 융합이 돼서 나가죠. 뭐 다른 사이트에 보면은 이론과 문제풀이 따로 진행이 되잖아요. 이걸 합치면은 120강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적은 거예요. 그리고 투운사 전체 범위를 고려한다면 일정한 완성도를 시키는 가운데 이 정도면은요, 정말 사실 제가 많이 줄여서 한 겁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하죠. 물리적으로 시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현직자분들 등등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남은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된다. 물리적으로. 그러면 이 경우는 하루빨리 실전으로 대처를 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실전 마무리를 제가 런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종합이 커버가 안 된다. 완주가 안 된다면 하루빨리 실전으로 대체해서 실전 마무리로 완주를 해야 됩니다. 완주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평야 문제가 80인데 완주를 하지 않으면 그런 평야 문제도 맞추지 못해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주를 해야 되고 이 완주를 돕기 위해서 실전 마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실전 마무리 강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실전 마무리는 20강으로 되어 있죠. 20강입니다. 실전 마무리가 이제 20강인데 그 실전 마무리로도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퀄리티는 사실은 핵심 종합보다 더 어려운 진행 과정이 거친 거예요. 진행 과정을. 왜냐하면은 압축해서 강의하기 힘들거든요. 어쨌든 핵심 종합 이제 이 비례해서 핵심 종합의 83강을 비례해서 줄여서 20강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 요것도 제가 OT에 설명드린 것인데요. 자, 전체 내용이 기본서 전체 내용이다. 그러면은 네, 핵심 종합이 이거다. 자, 그리고 실전 특강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메인스트림, 중요한 부분은 다 설명이 돼요. 중요한 부분은 핵심 종합 못지않게 설명이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그런 후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C 플랜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단 이제 이 퀄리티 문제로 이 한 강당 평균이 120분이에요. 어떤 거는 뭐 60분도 있고 어떤 거는 뭐 파생 채권은 3시간짜리도 있습니다. 예, 들으시기 힘드시겠지만 좀 퀄리티를 최소한 담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강의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네, 아무튼 뭐 이 시간을 다 따져도 실전 마무리 볼륨이 핵심 종합에 제가 뭐 정확히 카운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5에서 한 40% 정도 될 겁니다. 아무튼 B보다는 훨씬 더 적은 인풋으로도 합격이 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A에 대해서 말이죠. A에 대해서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죠. 이 의미는 뭐냐면은 강의 완주를 2회 이상 해서 차근히 이해를 하면은 이제 패스코드와 출제 동영을 따로 보지 않아도 합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 그 토마토 패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강의 완주하고 패스코드 출제 동영 다 보시겠지만 간혹 강의 교환만으로도 합격한 분들이 나오거든요. 후기에서 보면은. 네, 그래서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완주를 해서 제대로 이해한다면 패스코드 출제 동영은요. 이 상당 부분을 제가 반영을 해서 진행하니까 보지 않아도 합격이 된다. 그렇지만 좀 더 확실한 학습을 위해서 한다면 다 보시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이 A 플랜에 있어서 패스코드 출제 동영을 보지 않는다고 할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빈출 OX는 보는 게 좋다. 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빈출 OX는요, 그러니까 그 전체 광범위한 범위 중에서 과목별로 체계가 되는 내용을 넣고 최대한 기출 지문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빈출 OX 효과가 좋다는 평도 꽤 있죠. 아무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ABC를 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나는 C도 안 된다. C도 안 된다라고 할 경우는 이제 마지막 비상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강의를 다 완주할 시간이 없는 거죠. 이 경우는, 자, 네, 토마토의 비장의 무기, 네, 패스코드와 출제 동영을 완벽히 알면 됩니다. 이제 귀납적으로 어프로치 하는 거죠. 귀납적으로. 내가 강의를 완주할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거꾸로 어프로치 하면 됩니다. 패스코드와 출제 동영을 내가 완벽히 이해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왜 정답이고 나머지는 왜 정답이 아닌 것인지, 그죠? 해당 탑픽과 함께 다 이해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귀납적으로 접근하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강의를 발췌해서 듣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네, 우리는 ABC 플러스 또 알파가 있습니다. 비상수단. 자, 이렇게 해서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활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거기에 앞서서 기출보건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그 자체로 메인스트림이다. 네, 기출문제는 그 자체로 메인스트림이다. 맞는 말이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기출문제로 학습을 하는 것은 이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나오든 나오지 않든 간에, 자, 다시, 기출문제로 학습을 하는 것은 기출문제 풀에서 실제 시험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이 자체의 학습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단 전제가 있죠. 자, 그 전제는 이 기출문제 풀이 네, 일정한 완성도가 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실제 풀과 실제 협회가 보유한 풀과 우리 토마토가 보유한 풀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되겠죠. 예, 크지 않으면 여기서 시험이 그대로 나오든 나오지 않든 간에 이거를 공부를 하면은 어떤 시험이든 충분한 효율적인 대비가 돼요. 왜냐? 기출 문제라는 거는 뭡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내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 주관처에서 해당 합격증을 발부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 정도는 알아야 합격증이 발부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알아야.
이것이 기출문제고 이것이 곧 메인스트림이 되고 자 그래서 전제 우리가 풀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여기서 시험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무조건 이것이 최대의 학습이 된다. 최고의 학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로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로 보면은, 더 할 나위 없이 좋잖아요. 그죠? 이 풀에서 어때요? 아까 패스코드 반영률이 88이었는데 보수적으로 80% 잡겠습니다. 자, 80%는 어때요?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그리고 나머지 20%는 신유형. 네, 현재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현재는 80%는 제가 매 회차 총평을 내는 것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검증하는 차원인데 그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80%는 반복이 된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금상첨화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최선 학습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말이죠. 우리 통합토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도 이 기술을 보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2018년도부터 저만큼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고 저만큼 치열하게 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통합토의 교재가 시중 판매 1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력들이 다 적중률로 반영이 되고 해서 이제 판매 1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우리가 통합패스가 보유한 기술보건풀은 완성도가 매우 높다. 퍼펙트하지는 않습니다만 완성도가 매우 높다라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지난 30회 시험에 대한 후기를 하나 봤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그분이 90점 이상 합격자인데 이제 통합2에서 적중률이 높다고 해서 이제 결제해서 공부했는데 이번 시험에서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번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자기는 의심이 많아서 걱정이 됐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앞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물론 이제 이 시험에, 협회에서 내는 시험이 하루아침에 제도가, 시스템이 바뀌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대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지만 저도 간혹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이번에 그야말로 뭐 소위 판을 갈아엎을 정도로 새로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돼요. 제가 강조드린 부분. 기출문제는 그 자체로 메인스트림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유한 이 풀을 충분히 학습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비틀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효과를 낼 거다라는 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기대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이 통합해서 경쟁하는 타 업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의심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아무튼 반복이 현재는 뭐 금상첨화의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한 완성도를 가진 풀이기 때문에 이 풀에 대해서 열심히 학습을 하시면은 그 자체가 최고의 시험 대비가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OT 안내 말씀 마지막인데요. 자, 2트랙입니다. 2트랙. 기출보건 2트랙이 뭐냐? 여기 이제 출제 동요. 지금 이제 교재가 좀 늦게 나오고 있죠. 좀 죄송스러운데요. 이번에 출판사에서 너무 물량이 많이 몰리고 또 우리 자체 판매가 또 많이 올라가고 해서 어쨌든 좀 트래픽이 많이 걸려서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출제 동요 이제 이번에 30회 반영에 대해서 3회분으로 나옵니다. 3회분으로. 자, 그런데 지난 회차부터 제가 패스코드에다가 출제 동력을 추가로 해서 2트랙으로 진행하는데요. 자, 왜 그런가를 좀 잘 이해를 해야 이 두 교재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자, 패스코드는 2018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거죠. 2018년도부터 꾸준히 복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 생각으로는 뭐 한 400문제가 되면은 완벽하게 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매 시험에 한 10% 이상 정도 신유형이 나오다 보니까 풀이
이제 500문항으로도, 패스코드 500문항이잖아요. 그죠? 네. 500문항으로도 풀이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만일에 이제 500문항의 전체가 찼습니다. 패스코드가. 그런데 신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유형 문제를 반영해야 되죠. 반영함과 동시에 이제 이 기존의 500문항 중에서 덜 중요한 거, 조금이라도 다른 거와 중복의 여지가 있으면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유형 1, 2, 3 있다 계속 이렇게 넣고 나머지 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패스코드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신유형이 들어가고 기존에 좀 더 덜 중요한 거 다 500문항 전체에서 한 문제도 의미가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만 덜 중요한 걸 빼죠. 이렇게. 그래서 패스코드는 앞으로도 그야말로 네, 계속 좋은 새로운 유형이 들어가고 해서 이 자체로 정수가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교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빠지는 것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문제라는 거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주제, MMF. 이것도 비슷한 문제,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들을 패스코드로 다 담을 수 없는 거죠. 왜냐? 풀이 꽉 차니까. 그래서 이 중에 예를 들어서 1번이 있다가 비슷한 2번은 신유형이 들어가면 빠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도 다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제가 28회부터는 아예 퍼펙트하게 100문제를 다 복원을 시도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패스코드는 오랫동안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제가 계속 유지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대표성 유지하는 가운데 제외되는 문제들이 누락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8회부터는 전체 100문항을 풀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원 작업이 사실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힘듭니다. 네, 그런데 어렵게 복원한 것이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정말 보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제가 힘들면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투 트랙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투아토에서는 이 두 개를 다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요건 이제 대표성이고 요건 이제 정확성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보는 게 좋다라는 거고, 자, 앞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이게 3회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매년 3회가 추가가 되죠? 그죠? 매년 3회. 자, 제가 계속 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22년이 지나면 이게 6회분이 되겠죠? 2023년이 지나면 9회분이 되겠죠? 만일에 한 6회분 이상이 되면요. 이 자체가 출제 동력이 더 위력적인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이 토마토 패스의 기출복원 컨텐츠 오랫동안 제가 치열하게 해왔기 때문에 일정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죠. 자, 이제 그 완성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식, 좀 더 개선시키는 방식이 투 트랙이다. 그래서 토마토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를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참고로 패스코드는 시중에도 판매가 되지만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패스코드를 시중에 판매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토마토 패스에 공부하는 분들에도 로얄티를 좀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시중에 판매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출판사 반대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요거는 계속 판매가 되고요. 이것도 이제 요거는 시중에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토마토 패스 S만 제공을 합니다. 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부분을 투 트랙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교재를 최대한 잘 활용하시면 아까 합격 플랜 A, B, C, D 자, A, B, C가 아니라도 D 마지막 비상수단으로서 이게 작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 투 트랙 두 교재를 활용해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얼추 이제 학습 가이드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해 봅시다.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하시고, 그죠? 뭐 우리 투문사가 뭐 어디 거창한 시험은 아니지만
아주 그 범위가 많고 해서 공부를 잘 해두시면은 단순히 이 분량 페이지가 많을 뿐 아니라 세부 과목 19개 과목이 있거든요. 이걸 다 다루기 때문에 만일에 향후에 다른 시험을 공부할 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19개 우리가 이미 많이 다뤘기 때문에 기초를 잘 닦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이왕 공부하는 거 긍정적인 마인드로 최대한 효과를 만들어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D14 오프라인 강의 때도 안내를 드리는데요. 자, 이제 제가 매 시험 끝나고 초대하는 게 있습니다. 식사 초대하는데요. ABC 그룹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A는 뭐냐면 이제 비환급자분들, 예, 비환급자 중에서 이제 90 이상 이분들은 어때요? 예, 좀 아쉽겠죠, 그죠? 환급반이면은 뭐 2배, 3배가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따로 제가 식사 초대하고요. 자, B 그룹은 이제 복귀 이벤트. 우리 그 토마토에 시험 끝나면요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감사의 의미로 양질의 자료를 보내주시는데 네, 아주 덕분에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고 양질의 기출본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그동안 참여해 주신 분들께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복귀왕을 3분을 선정을 해서 이제 B 그룹으로 초청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C에서는요. 이제 환급자분이라도 환급자분들은 후기를 쓰시니까 후기에서 이제 뭐 인상적이거나 뭐 등등 따로 제가 초대합니다. 그래서 네, 뭐 이제 식사 자리를 제가 가져보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다양한 분들, 뭐 연령도 다양하시고 또 서로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왕 공부하시는 거 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학습 가이드 마무리가 되고요.